제주도 당근 케이크인데 당근은 뭐 일하는 사람. 제주도 쓰면 1점을 남긴다 같은 이름인데 1점을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맛있다고. 어색한데 그거? 그냥 시작하면 안 돼? 네, 일단은 그 제가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는. 대박 같다. 당신 곱창보다 그냥 재밌으면 그냥 넣어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니, 이 얘기도 하기 전에 먹으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이제 종종 계속 이제 얼굴을 비추다가 그쵸. 요즘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못 오게 됐어요. 왜요? 노고은 셰프님께서 사람을 가린다. 그때 말로 하면 이제 조금 사업가가 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정말. 자, 좀 모함입니다, 모함. 시시하다가 다시 나왔는데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하는 게 새로운 카테고리로 올라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인사드렸지만 제가 네. 프랜차이즈도 했었어요. 오. 직접 매장도 운영을 하고 브랜드도 만들어 보면서 프랜차이즈 가게를 꽤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많이 아시는 리뷰. 네, 우리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그 플랫폼들에서 리뷰 부분을 조금 요리사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이제 사장님의 관점에서도 좀 대변을 해드린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 삼자로서의 이런 인식이나 이런 좀 부분을 좀 어필하면 어떨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원래 정보방송 같은 느낌으로. 제가 준비한 게 네. 기본적으로는 배달의 민족 리뷰를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것들 나누고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은 셰프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셰프의 마인드로 정확한 컨셉 없이 일단 모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번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하실 이름이 있으신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말해보세요. 요리 남매 쑥떡쑥떡은 어때요? 저는 그냥 차라리 요남 리뷰. 네. 걸로 말씀해주세요. 기억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직신하셨잖아요. 쑥떡쑥떡이요? 쑥떡쑥떡. 그리고 뭐였죠? 요남 리뷰? 그냥 줄여서 약간 뭐 요뷰?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냥 일단 업로드하고 댓글로 한번 받아봐도 좋지 않아요? 아,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보다 연령이 꽤 있죠. 네. 저희가 생각보다 연령대가 셋이 합치면 100살을 넘어가는 거라 약간 요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요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하나씩 볼까요? 근데 그 전에 네. 약간 요거 지금 배달 온 음식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만약에 이렇게 드시면 리뷰는 잘 쓰시는 타입이세요? 원래 안 썼는데 안 쓰세요? 잘 안 썼어요. 근데 리뷰 이벤트를 참여합니다 이런 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써요. 보셨죠? 사장님, 만약에 사장님들이 보시면 이런 분들입니다. 리뷰 쓴다 하고 리뷰 음식은 봤는데 안 쓰시는 분들. 그런 저는 분들이 근데 종종 있죠. 받으면 써요. 저는 그 가게 할 때 리뷰 이벤트가 몇 개 나가는지도 저도 이제 가게 처음 할 때는 제가 배달업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다 엑셀로 관리를 했거든요. 리뷰 이벤트 나간 수랑 리뷰가 올라온 수도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통상 한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리뷰 이벤트를 쓴다고 리뷰 했는데 이벤트로 해서 근데 지금도 이제 리뷰가 있잖아요.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기는 한데 리뷰 이벤트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떡볶이가 왔죠? 네. 요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패키지 자체에도 가격이 들어요. 패키지에 이 식재료 원가에 이거에 소모되는 뭐 휴먼 리소스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1,000원 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그냥 소비돼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뷰를 쓰고 있는 것? 타 플랫폼 중에 이런 리뷰에 대해서 좀 클린한 리뷰를 받고자 약간 그 리뷰를 소비자 제한형으로 바꾸는 곳들도 있어요. 뭐 땡겨요 같은 신한은행에서 나온 어플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리뷰가 진짜 자연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좀 올리는 구조도 좀 잡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비자로서도 리뷰는 좀 그냥 받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뇌물이다 로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리뷰를 남기는 건데 이래서 좀 소비자들도 변별력을 좀 못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뭔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근데 리뷰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음식에서 조금 덜어서 주면 프랩이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좀 간소화가 되니까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또 데이터로 뽑아보니까 리뷰로 나가는 게 정식 주문이 빠지더라고요. 리뷰로 받는 음식을 굳이 돈 내고가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좀 바꿨던 게 정식 메뉴가 아닌 걸 리뷰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뭐 음료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는 주문 리뷰 회수율이 좀 적더라고요. 리뷰를 또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공수가 덜 들어가 뭐 음료 하나 이런 건 리뷰에 공이 안 들었다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진짜 맛있는 걸 넣자. 근데 이게 약간 페인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압력밥솥으로 밥을 다 했어요. 이제 한식 전문 브랜드였는데 네. 근데 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누룽지가 남잖아요. 숭늉을 끓여서 줬던 거예요. 좋다. 숭늉 너무 좋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숭늉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난 좋대. 사람들이 왜 먹다 남은 거를 이렇게 주냐. 그런 느낌. 리뷰 테러를 엄청 당했는데 진지하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 가게가 꽤 잘 됐어요. 왜냐면은 자 메뉴도 계속 제가 리브랜딩을 하고 계속 업셀링을 하고 진짜 자 배달까지 가면서 이제 소비자 조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리뷰가 1점짜리가 하나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루 기준으로 해서 제가 했던 매장 한 100만 원 정도가 빠졌어요. 아니, 그걸 보고 안 1점을 하니까. 달리면 뭐래요? 1점 단 사람 뭐라고 다는 거예요? 좀 얘기하면서 좀 풀 건데 그 1점짜리가 달리면 이게 그냥 매출에 정말 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근데 리뷰의 그런 거 안 시켜버리는 예, 이유도 건데. 저는 QC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이렇게 항상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달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별 문제 아닌 것들 배달이 늦어서 또가 제일 많고요. 솔직히 배달이 뭐 1시간 안에 와야 되는데 뭐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1점짜리 막 달리는 것도 되게 많고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배달이 엄청 터지잖아요. 네. 이제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리뷰 테러 당한다를 생각하고서 열어야 되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리뷰가 그냥 뭐 의사소통이지인데 사장님 입장으로 리뷰는 정말 너무 뼈아프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제 주위에는 리뷰 때문에 약간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분들 꽤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그 리뷰를 달았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냥 달아요. 이벤트 없어도 그냥 달아요. 아,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짚고 넘어야 할 건 리뷰가 약간 진성 리뷰냐 허위 리뷰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음식점이 너무 맛있었다 하면은 약간 좀 진심을 담은 리뷰를 써주는 것도 그 사장님이 롱런해야 내가 또 시켜 먹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 좋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오늘 준비한 것도 그런 리뷰가 하나 있는데 아. 3개 줬는데 뭐 맛있게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글을 안 쓰고 사진만 올리고 아, 별표 3개. 이럴 때 정말 속상한 거죠. 저희 가게도 이런 거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별이 하나가 빠진다는 게 이게 평균으로 가니까 평균 때문에 막 0.1점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생각보다 네네. 코어예요. 근데 이런 리뷰가 있으면 저희는 조금 항상 관리를 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음식값의 배송비에 음식하는 공수의 식재료까지 생각하면 뭐 배에 배가 붙는 건데 그것보다도 리뷰 1점 달리는 게 최악이라서 그래요. 아. 근데 요런 게 있으면 정말 속상해요. 솔직히 사장 입장에서는.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좋게 지금 대응한 거잖아요. 사장님이 굉장히 그죠 잘 대응을 해주셨죠. 그거 아세요? 혹시 리뷰를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 처음 들어. 막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 업체 같이 아. 외주로 리뷰만 써주시는 곳들도 있고요. 왜냐면 리뷰를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이게 약간 배민에서 공표는 안 됐어요. 이제 그 랭킹이라고 하죠. 상위에 노출되는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네. 리뷰 답변이다라는 후문도 좀 있었어서 이거를 즉각 응대하는 그런 알바도 있었어요. 유튜브랑 비슷한 유튜브도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면 좀 상위 노출되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알고리즘에. 근데 저희는 한참 있다가 1주 지난 다음에 리플이 달렸네? 그러면서 달아주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였나, 네. 맛있으면 1점을 남긴다 같은 이름인데 1점을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맛있다고. 근데 그런 그 자기 재밌는 거지. 그쵸, 네. 전체적으로 맛은 좋은데 떡만둣국에 만두 2개는 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떡국에 그냥 만두 넣는 게 떡만둣국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봤는데 배달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큰 만두, 큰 만두로 왕만두. 온단 말이죠. 네. 또 이게 약간 요리사 관점에서는
떡만둣국에 그 만두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좀 큰 사이즈에. 요게 한 알에 한 300원에서 500원까지 가요.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건 코스트 따지면 그냥 요새는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33%를 잡으면 이 가격으로 쳤을 때는 이거 자체가 판매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에 500원으로 쳤다. 1,000원이면은 떡만두 두 개 들어가서 3,000원인 거예요. 판매가를 받아야 되는 게. 근데 그런 기준으로 치면은 뭐 떡도 들어가고 뭐 육수도 들어가야 됐을 거고 하면은 두 개 넣어도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좀 만두 사진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했던 가격 두 개 넣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선짓국이랑 특이랑은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했네요. 이게 선짓국이 보통이고 옆에 게 특인가 봐요. 크기가. 이게 만약에 순댓국 보통을 시키고 특이랑 같이 비교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걸 시켜가지고 비교한 거라서 예, 그것도 있고 하나는 또 순댓국의 약간 특과 보통의 차이는 건지를 얼마나 넣느냐 맞아요. 잖아요. 근데 순댓국에 들어가는 건지가 부피가 작아요, 생각보다. 맞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머릿고기나 아니면 뭐 순대 같은 경우도 이게 부피비가 크지 않아서 솔직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삼계탕 닭이 굉장히 작은데 이거 시켜 먹었을 때는 소비자들은 내가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게 오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초복이라고 뭐 삼계탕 같은 게 나왔어요. 그 영양사한테 할 말 그런 것들 적은 게 있었는데 거기 뭐라 써 있었냐면은 닭을 굶겼냐 그 말을 써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힘들죠. 네. 별은 5개 줬고 네. 또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삼계탕이 일반적으로 좀 작은 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문을 하고서 저희가 고객한테 한 1시간 안에 도착을 하려면 어쨌든 한 20분 안에는 조리가 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닭을 그때그때에선 절대 안 익는 거고 미리 네, 끓여놓을 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끓여서 이거를 냉동을 해두거나 아니면 팔릴 만한 걸 냉장을 해두는데 이게 다시 고객이 드실 때 따뜻한 정도가 되려면 너무 크면 안에까지 안 익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속에도 약간 찹쌀이 좀 들어간 느낌이 살짝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작은 닭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생각보다 원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삼계탕도 아마 끓이시는 전문점 같은 데는 끓이실 거고 아니면 전문점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완팩 기준으로 뭐 밀키트 형태, B2B형 밀키트를 오잖아요. 이렇게 데펴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원가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한 무조건 6,000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계탕이 솔직히 남는 메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좋은 마음으로 봐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디 지방이나 이렇게 가서 뭐 배달 맛집을 잘 모를 때는 개인적으로는 삼계탕 먹어요. 그냥 가격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가가 워낙 좀 비싼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삼계탕 시키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요즘 용기가 잘 나오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용기로 해가지고 조금 더 키우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그것도 있거든요. 약간 외식업 브랜드이거나 프랜차이즈이거나 아니면 좀 소비자 관점에서 많이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의 만족도가 취식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맛있다가 아니고 다 먹은 상태에서 이게 어떤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또 너무 많아지면 못 먹거든요, 혼자. 양 자체가. 네네. 그래서 이게 막 8호, 9호를 넘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리 대식가라도 닭에 찹쌀 들어간 걸 다 먹으면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또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만족도에서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삼계탕은 개인적으로 좀 작은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것을 보고 사진을 먼저 찍은 저는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거네요. 괜찮아?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굉장히 재미 포인트가 있거나 굉장히 뭔가 시사점이 있거나 이제 네. 이런 걸로 좀 이제 어쨌든 전문가 둘이 모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건 정말 그냥 리뷰를 읽어주는 건데.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장 입장에서도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은 굉장히 극호. 정말. 네. 나 그러니까 워낙 또 잘 찍으시겠네요. 저 진짜 맛있게 찍어서 올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리뷰 쓰신 거. 와, 뉴욕 피자 맛을 뛰어넘는 고시 구먼유. 이걸 볼 줄은 모르셨죠? 근데 네. 근데 리뷰만 봐도 약간 좀 얼마나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이건 분명히 나 느껴져요. 이거 볼 줄 몰랐어. 어떡해.
메뉴 이름이 감당해봐 대왕 크로플인데 이분은 작다는 의미로 자기 손바닥을 같이 놓은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크로플- 감당 가능 대한 크로플 뭐 이런 느낌. 이제 약간 생지를 와플 기계 찍은 거잖아요. 크긴 커요. 확실히 크긴 큰 거거든요, 이게.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은 점이 우리가 약간 업장을 하거나 하면서도 약간 내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 있는 크로플 기계는 저 크게 안 나오고 큰 넘어가서 거죠, 네. 그러니까 꽤 커요. 그러니까 그 조금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다를 좀 강조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말 된다인데 약간 취식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먹고 남길 정도를 하면은 감당해봐가 된다거나, 그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5,200원. 5,200원. 어때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사진으로만 보기에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모르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면 어땠을까? 옆에 핸드폰을 같이 놓다는 그죠?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남자들인 경우는 담배를 값을 놓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터 크기로 뭐 하여튼 이게 좀 농담이긴 하지만 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분 손이 또 왕손일 수도 있고. 아 손이 너무 큰 사람. 이게 뭐가 재밌는 거죠 지금 여기서? 파이스를 많이 써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차려. 아니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건 약간 그냥 되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도 재밌는 이런 시간을 원했는데. 정말 그냥 리뷰를 읽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밀면 같은 경우는 약간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칼국수나 면 요리가 배달로 된다는 건 굉장히 솔직히 시스템화돼 있거나 그러니까 네. 좀 프랜차이즈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소상공인 분들이다 브랜드가 아니다 뭐 정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면집이 있는 그런 가게는 이게 만약에 랭커 좀 이제 상위에 있다. 그럼 네. 전 무조건 시켜요. 면 자체가 배달을 타면은 이게 1시간 이상 되니까 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건 또 밀면이잖아요. 칼국수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그 한 끗 약간 애매하게 익혀서 보내면서 익는 시간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기사분들도 컨트롤이 되는 거라 거긴 정말 되게 실력자이실 확률이. 뜨겁게 이렇게 팩에다가 따로 이렇게 부어서 네네. 먹을 면 수 따로, 있게 국물 면 따로. 따로 국물 따로 와가지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컨텐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제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장님 기준으로 나 이런 리뷰도 받아봤다. 내지는 너무 좀 좋았던 거나 좀 힘들었던 거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사장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었대잖아요. 저희 네. 어떤 일도 있었냐면 리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달려요. 1점에 막 비방하는 막 이런 글이나 네. 이러면서 막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게로는 전화 와서 내가 그 리뷰 남겼는데 그 지금 환불 안 해주면 안 해 이런 곡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점주님도 약간 응대를 잘못한 게 그 네. 문자로 너희 주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마를 보냈는데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건데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배민 측에 그 취식자분이 다시 얘기를 해서 배민에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 배달 가게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운영비가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15일 영업정지면 솔직히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리뷰도 약간 사장님들이 소가리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읽어드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시잖아요. 시원하게 욕 한 번씩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힘드신 분들 그런 리뷰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진지하게 좀 대변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뭔가 취식자 입장에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다른 사람들 거 보면은 이렇게 왔는데 그쵸. 비교가 너무 확된다. 네, 비교가 많이 되긴 하네요. 그냥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게에서 리뷰 대응을 하면서도 그나마 좀 리뷰를 뭐 내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이제 이게 또 배민에 들어가면은 허위로 이걸 조작했다 해서 또 굉장히 좀 페널티를 먹어요. 그냥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은 저희 가게 리뷰나 리뷰 이벤트를 안 해도 맨 위에 가게 번호를 무조건 넣었어요. 그 리뷰를 답변을 쓰면서도 항상 위에다 쓰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리뷰 쓰기 전에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고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식업이라는 건 어쨌든 서비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 마인드로 하면 일단 고객이 불만을 가졌던 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일단 수긍을 하는 게 맞다. 인 건데 변명을 하신 거잖아요. 참치가 쪼그라들었다. 이거는 쪼그라든다? 참치가 쪼그라든다. 이건 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참치를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소금물의 해동을 먼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수분기나 아니면은 후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수분은 다 빠지기 때문에 이게 뭐 수축을 한다는 게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동안에 밥이 네. 너무너무 뜨거웠다. 뭔가 열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초밥인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쪼그라들었다 해서 화가 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태가 된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요 그대로. 양심 더 쪼그라들었냐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닌가. 네.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새우튀김이 안 익은 거예요. 전화를 해서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보내주신 거에서 새우튀김이 안 익었어요. 뭐 다시 보내주시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이 새우튀김 부분만 환불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직접 튀겼는데 그거 다 익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진도 지금 문자로 첨부해 드릴 수 있고 보시면 아실 거니까 그냥 얘만 환불해 주시면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환불받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치냐. 거기서 약간 제가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옆에 땡땡땡 가게 그 셰프다 이거 안 익은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 가게가 어딨냐면서 이렇게까지 환불을 받고 싶냐. 예,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부르라고 보내준다. 제가 찾아갔잖아요. 새우튀김 들고. 사장님이 안 익었잖아요. 사장님이. 약간 훈계까지는 진짜 아니고 그냥 사장님 이게 아무래도 동네 장사도 되게 그런 게 중요하다면서 마침 또 그러다가 이제 배민에서도 제가 강의를 초기에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그 뭐 배민 뭐 이런 거 저 맞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게 지금 닫았어요. 없어져서 없어져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약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나 그런 게 좀 이슈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방어 기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는 건 어때요? 지나치게 정직한 빵지 않아서 맛은 별로예요. 먼저 말씀 주시죠. 리플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안 사 먹을 것 같아. 맛없다 그래서. 맛은 별로예요. 고객을 기만하지 않으면 전 되게 좋은 장사 방법이다 인 거고 나라면은 들어가지 않아서 담백해요? 뭐 담백해요라든지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썼다. 부정적인 거라서 그쵸 그 단어가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약간 기능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설탕, 버터 안 들어갔고 그래도 뭔가 설탕, 버터를 안 드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짤로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본 건데 제주도 당근 케이크인데 당근은 뭐 이란산 제주도 원산지가 아무것도 없어. 제주도 갈치 조림인데 세네갈 그러니까 제주도 당근인데 밑에 아무것도 국내산이 없어. 원산지 표시 정확하게 지키셨구나. 되게 정직하신 분이란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마케팅에서 그 간극이 살짝 있긴 있거든요. 이게 기만이냐 아니냐 같은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정직하게 표기를 하고 이건 그냥 고객 입장에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정보인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저희 동네에 있으면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이 별로면은 다음은 안 사 먹겠지만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살 것 같아요. 되게 정직하게 하시는구나로 일단은 그리고 정직하게 하시면 제 기준에서는 음식인데 위생이 되게 필수라 그런 부분도 되게 클리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건 여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한번 배민에서 웃긴 걸 뽑았다 그러니까 배민 한번 기대해 보시죠. 2022 배민 리뷰 챔피언십. 네. 올해 이거 있는지 봤더니 이거 작년도 6월에 했는데 6만 개를 넘는 게 와가지고 이걸 했다 그러는데 한번 보죠.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해보죠. 형 감이 없네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형의 웃음 포인트는 무엇일까가 되게
좀. 근데 그 여기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게 웃음을 찾는 포인트인지 진짜 리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건지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쫓아도 괜찮지 않아요? 뭐 그런 거 풀다가도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배민에서 뽑은 거는 어떤지 한번 우리 차 셰프님과 코드가 맞는지 한번 기대. 이건 근데 솔직히 이제 저희 1편 올라갈 수 있는 거 맞겠죠? 근데 올라갈 어쨌든 수 있어요. 올라가면 판단을 하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배민 리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막 끝내는